어떤 네. 예제를 네, 준비해 주셨는지 그리고 보면서 이 예제도 네. 어도비가 시간을 너무 작게 줬어요 저한테. 아 본인은 훨씬 더 퀄리티 욕심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럼요. 이거는 지금 컨셉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거니까 오. 이걸 2주 만에 어. 해야 되니 얼마나 허접하겠어요. 아, 네. 하지만 네. 2주 안에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겸손을 되게 많이 약간 네. 밑밥을 까시면서 포장도 잘하시는 것 네. 같은데. 왠지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어. 한번 보죠. 알겠습니다. 자, 우선 네. 여기 보시면 네. 여자 캐릭터고요. 여자 캐릭터고 제가 디아블로를 엄청 좋아해요. 아, 저희도 물론. 네. 다 좋아하시죠? 아, 네, 그럼요. 네, 네. 제- 디아블로 3의 네. 부두술사를 보면서 네. 조금 어느 정도 따왔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제가 네. 사실 2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네. 계속 강조해서 죄송해요. 근데 2주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이죠. 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네. 컨셉 없이 막 만들어도 조금 그래도 뭐 설정상 엇나가지 않을 게 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좀 주술적인 걸 막 주렁주렁 달면 이게 막 디테일한 설정과 컨셉을 잡지 않아도 네. 어느 정도 말이 되거든요. 아, 네. 말이죠. 아니 그냥 저희가 저 같은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네.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근데 예. 그 안에서도 아마 전문가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좀 급했구나 이런 아, 느낌이 그런가요? 나요. 아. 급했구나 느낌이 날 겁니다. 네. 지금 우선 저 왼쪽이 네. 저 노말 맨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네네네. 노말 맨만. 네. 그리고 중간이 메탈 러프니스가 딱 들어가 있는 형태.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컬러 값이 들어간 상태. 네. 와. 그러니까 이 구성 요소를 기본 세 가지만 알면은 모든 물질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재질을 연구해라. 그 얘기가 그겁니다. 근데 재질 연구도 연구인데 제일 왼쪽에 있는 저 원판을 저렇게 그려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능력 아닌가요? 네, 모델링 중요합니다. 모델링이 잘 나와야.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도 아침에 이제 메이크업을 받고 올라오긴 했는데 네. 원판이 좋으면 메이크업 뭐 필요 없잖아요. 네. 모욕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제가 메이크업 제일 오래 걸렸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분 모시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원판이 바뀌진 않죠, 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렇게 딱 단계를 보면 메탈 러프니스만 들어갔을 때 네. 그게 이제 재질이 어느 영역이 메탈이 들어가고 어느 영역은 그냥 일반 논메탈이 들어가는지를 네. 다 느껴지게 만들었고요. 네. 네. 허리띠 부분에 메탈이 들어가 네, 있네요. 그렇죠. 네. 그 금띠를 네, 이렇게 색칠해서 두르기도 하고 막 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최종 나온 결과물이 이제 오른쪽이고. 네, 오른쪽이죠. 네. 그러면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 네, 네. 과정.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을 한 거고. 네. 오. 이게 아까 그렇게 본 거랑 되게 다르네요. 와. 네. 사람 같아 진짜. 이게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나온. 네. 아무튼 이렇게 완성은 이렇게 됐고요. 우선. 네. 상체만 했죠. 일부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야, 저 정도가 2주 만에 그 보통은 저 정도의 퀄리티를 나오려면은 아티스트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보통 요구를 하세요? 저런 캐릭터 하나 만드는데. 캐릭터 하나 만드는데 진짜 하드 서페이스라고 하죠. 이렇게 뭔가 땅땅하고 네. 그 제도적으로 탁탁 맞춰져 있는 네, 네, 그런 네, 네. 물체들이 네.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꽤나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 부착돼 있는 뭐 옷들인가 이런 게 얼마나 복잡한가에 따라서 뭐 장신구나 뭐 이런 거에 확확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뭐 적게는 한 달부터 많게는 석 달까지 갈 와. 때도 있고 많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네. 뭐 좀 단순한 그러니까 PBR 베이스가 아니고 좀 단순한 캐릭터일 때는 또 뭐 2주 걸릴 때도 있고 뭐 그래 다양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서페 실제 화면을 보면서 네.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셨는지 노하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고요. 되게 중요한 거 아니 같아요. 왜 자꾸 뭐 필요 없다고 네. 필요 없다고 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네. 아니 네. 이거는 다 아무나 하는 거고. 뭐나요? 그러니까 작업 방식에 대해서 저는 네네네. 퀄리티나 이런 거는 그냥
이것만 알면 다 올라가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재질, 재질을 이해하면은 네. 그걸로 끝난다. 네. 서브스텐스는 그 재질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다. 음. 예, 그것만 아시면 쉽게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내가 개인적으로 UI를 궁금한 안 게 저런 장신구들 디자인도 실제 네. 하신 거잖아요. 예. 막 한 거죠. 아, 네. 이런 게 어떻게 나오지? 이게 어떤 거냐면요. 네. 그냥 구글에 아, 네. 저 옛날 그 금장 장식들을 네. 찾아보면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걸 비슷하게 만들면 돼요. 아. 그래서 자료 조사도 중요하다. 아, 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제가 하나씩 끄면서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얘가 액세서리 맞죠? 네. 아, 지금 레이어를 다, 네. 보십시오. 네. 보면은 네. 이게 맨 처음에 베이킹된 네네. 딱 그 형태거든요. 네. 여기에서 자 이렇게 기본 재질을 딱 넣는데 네. 기본 재질을 넣는데 그죠? 전 딱 3개만 썼죠. 컬러, 오. 메탈, 러프니스. 여기에 0101 그 컬러 값 그러네요. 이렇게밖에 없어요. 네. 우선 여기서 네. 이 상태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만 들어갔어요. 그죠? 이 재질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확실히 부합해야 돼요. 우선 기본으로 깐 것이 네. 이게 제가 찾아본 재질은 황동이었어요. 황동. 그러니까 금을 따라하려고 만든 메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진짜 금은 아니고 네. 가짜 금을 만든 거예요. 네. 인디안 골드? 그런 인디안 느낌일까요? 골드? 예, 그런 느낌이라고 네.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설명하기 힘드네. 그러니까 이게 점검분들은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선 네. 그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네네. 네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베이스 컬러, 러프니스, 네. 메탈 이걸로 대부분의 물질이 다 만들어질 수, 재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 황동이란 재질이 만약에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순서대로 입혀 나가는데 재질들을 네. 예. 황동이 제일 처음 깎아서 만들었을 때 물체가 딱 나오면은 뭐부터 쌓일까요? 기스? 뭔지? 기스죠, 기스. 오. 예? 그렇죠. 예. 그럼 얘가 기스가 났을 때는 네. 어떤 재질이 올라올까요? 하고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실제 그 물질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그럼요. 아. 어떻게 올라올까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녹이라든가 뭐 예. 까였으니까 색이 조금 예. 바뀌어진다. 녹은 찾아보면은 뭐 러프니스가 몇 정도의 네. 메탈릭은 뭐 줄어들어 가지고 네, 몇 네, 정도의 이런 것들이 뭐 찾아봐도 나오고 네. 자기가 직접 만져보면서 예, 파상풍 조심하시고 아, 만져보면서 네. 네. 그거를 아 진짜 실제 그 녹슨 그걸 만져 그래서 파상풍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예, 만져보면서 그거를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만져보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네. 알아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빛에 비춰보고 네. 돌려보면서 네. 아 이게 러프니스가 어느 정도라는 게 나중에 하다 보면 감이 오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현재는 만약에 뭐 도끼라는 걸 만들 때 예. 메탈릭하게 돼 있는 거 수치 같은 게 다 머릿속에 있는 건가요? 예, 감으로 이제 감으로? 나중에는 어. 예, 맨 처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다 계속 연구하면서 하겠지만 네네네. 나중에는 어느 정도 감으로 하게 되겠죠. 익숙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완벽하게 수치가 금도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감으로 다 익혀지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스마트 매테리얼을 쓰기보다는 네. 스마트 매테리얼이 편하게 네. 그 매테리얼이 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네네네. 예, 근데 스마트 매테리얼 쓰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3가지씩 깔아가면서 이 재질이 어떤 게 표현되는지 초보자분들은 네. 알아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아. 저는 이 뭐 작업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뭘 올려라 이것보다 네. 좀 근본적으로 그런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네. 않을까 생각해서 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되게 멋진 말씀이네요. 스마트 머티리얼이 서페가 이제 자랑하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예. 이런 사실적인 표현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걸 이제 활용하다 보면은 어쨌든 결과물은 좋게 빨리빨리 나오는데 예. 약간 저기에 뭐 매몰된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본인만의 그런 좀 뭐 응용력, 예. 창의력 요게 조금 이제 거기에 갇힐 수 있으니까. 예. 변주도 나중에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스마트 네. 매트리얼이 점점 더 잘 나가지만 아닐 수도 있는 예. 거군요. 네, 네. 스마트 배터리이 예. 스마트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공부용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 재질에 대해서 그쵸. 공부할 때. 맞죠. 그래가지고 안에서 어떻게 구현을 해서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를 네. 하나씩 다 거꾸로 되짚어 보면은 아.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 독학할 때 매우 좋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거를 탐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눈으로 감을 잡기 힘들 때는 네. 그 수치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스마트 배터리. 요런 느낌은 요 정도 수치 예, 이게 나와 예. 있으니까. 예. 진흙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스마트 매테리얼에 진흙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을 예. 때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랑 조금 다른데 그러면 안에 수치를 보면서 예. 이거를 막 조정해. 이렇게 확인하고 어, 조정해 보면서 그렇죠. 확실히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공부가 되겠네요. 음. 네. 그렇죠. 이게 스마트 머티리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공정이 압축되어 있는 상태가 그렇죠. 이제 스마트 머티리얼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시연도 이제 시연님이 음. 이렇게 시연을 하시잖아요. 네. 네. 이 부분을 스마트 머티리얼 그러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네. 이거를 압축을 하면 결국에 스마트 머티리얼이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은 공부용이 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스마트 머티리얼을 이렇게 만들어두고 그거 이런 거 똑같은 거 만들 거야. 그때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뒀던 그거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니까. 필요한 부분 쏙쏙쏙 네, 빼고 네. 그러네요. 섭취하면 됩니다. 그럼 뭐 저 왼쪽에 있는 저 수많은 스마트 머티리얼도 다 각각 어떤 전문가 분들께서 만들어낸 그런 작업 결과물. 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지금은 다 그 서브스턴스 팀이 만들어 놓은 음. 스마트 머티리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질을 이렇게 깐 다음에 네, 우선 뭐 가내수공으로 나왔던 공장에서 나왔던 자기가 상상을 하면서 네. 이게 나왔을 때에 음. 얼만큼 까져서 나왔는지 네, 얼만큼 네, 네. 두드렸는지 네, 네, 여기에 네. 따라서 기본을 이렇게 깐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보면 까졌잖아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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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나씩 올려가는 거예요. 까진 거는 뭐 어느 정도 수준의 러프니스와 네, 뭐 메탈릭이었으면 좋겠다. 네. 예. 근데 이게 까져도 속이 메탈이라는 가정이 있으면 메탈은 꺼두면 되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밑에 레이어를 받아오니까. 그쵸. 예. 지오는 밑에 레이어에 그냥 종속되기 네, 때문에 종속되고. 그리고 저는 오버레이나 뭐 소프트라이트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네. 어찌됐든 새로 뭐 까지거나 이럴 때 밑에 색상에서 발현되는 것들은 이 블렌드 옵션을 그 다양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밑에 거를 섞어 써야 될 때는 네. 블렌드 옵션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편법일 수 있는데 네. 좋은 네. 요거를 잘 모르겠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노마를 클릭한 다음에 방향키를 아래로 맞아요. 아, 맞아요. 공감하는. 야 이거 더 꿀팁 네.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이게요. 될 때까지 누르면 이게요. 본인이 원하는 이게- 거 나올 때까지 계속 이게 이렇게 해보면 아래 버튼보다요. 네. 빠르게 가고 싶잖아요. 스크롤. 휠을 돌려도 됩니다. 아. 이 앞에 대고 이게 어도비 거를 좀 하신 분들 중에서 뭐 프리미어도 있겠지만 애프터 이펙트 뭐 포토샵 사용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뭘 하면은 정확하게 이게 나오지는 확실치 않지만 해보면 돼. 이거 방향키를 누르면서 이 느낌 하는 거를 항상 해보거든요. 네. 엄청나게 많은 프리셋들을 그거 그렇죠. 다 이렇게 클릭 그냥 스크롤 쫙 하면 네네. 그때마다 계속 바뀌니까 그거 그렇죠. 보고 이거다. 어. 이게 뭐였지? 오케이 이거. 어. 그렇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게 또 서페에도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 똑같이 네.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질의 연속입니다. 솔직히 네. 서브스텐스는 마스크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질이 있고 이 재질에 얼만큼 마스크가 들어가냐. 계속 더 씌우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건 뭐 모를 수가 없지.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그게 이렇게 더 씌워주는 그 순서가 또 달라지면 또 퀄리티는 또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어. 예. 그럼 여기에서 쓰다가 네. 흙먼지가 앉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그럴 수 흙먼지가 있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 티가 잘 안 나네. 아까 이거 색깔 빼가지고 네. 오. 이게 흙이 네. 사이사이에 낄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얘 막 흙에 문지르고 다니지 않으면은 음. 많이는 안 낄 거고. 그렇죠. 예, 그 적정량을 마스크로 조절을 하는 거고. 아. 그러니까 흙이라는 재질을 내가 러프니스, 컬러, 메탈릭을 준 다음에 네. 그 재질을 만들었으면 네. 그거를 마스크로 넣었다가 어디에다 뺐다가. 어디에 넣을 건지만 아. 판단하는 거죠. 음. 재질들의 그냥 딱 레이어. 재질들의 레이어. 뭐 좀 더 설명드리면은 이게 지금 흙먼지 같은 경우는 클릭해 보면 이게 더트라는 기능이 들어 있잖아요. 네. 이 마스크 제네레이터에 더트라는 항목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보게 되면 쭉 내리게 되면은 여기에 베이크 맵들이 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돼요. 그래서 더트가 실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를 보게 되면은 더트 레벨을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서서히 차오르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 네. 저 항목들은 베이크 맵에 보게 되면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랑 그리고 여기 지금 커버처 앰비언트 오클루전 들어가잖아요. 네. 각각의 베이크된 옵션 값에 있는 해당 맵들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추적을 해서 나오게 돼요. 저런 부분들이 이제 딱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해당 부분에 정말 자연스럽게 실제 만약에 얘가 점점 노후가 된다면 네, 네. 저렇게 그걸 넣으시면 사실에 되겠죠. 네. 맞게 아. 움직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예쁠 때까지 계속 조절을 해요. 집중을 해서. 네, 그러니까요. 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예, 예쁠 때까지 여기에 그렇죠. 뭐 더트 레벨 말도 쉽잖아요. 네. 예. 내가 원하는 조정. 수준이 나올 때까지 제 네. 스크롤하면서. 예, 예쁠 이게 뭐 때까지 하면 예뻐지더라고요. 지능에 들어갔다가 오래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네, 예, 그러겠죠.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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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다 그렇게 됐죠. 예. 네. 마스크를 잘 써야 됩니다. 네, 네. 아, 이게 지금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지금 된 게 아니라 다 걸려 있다 보니까 네, 똑같이 저는 이 재질에 관한 거를 음. 다 한꺼번에 하고 있으니까. 아,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의상 쪽 네.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 그래서- 가슴 쪽에 해골 네. 장식이. 예, 해골 장식이 있는데 이거는 저도 좀 아쉽습니다. 오, 어떤 부분이 아쉬우신 거예요? 뼈 느낌보다는 네. 나무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재질 연구가 네, 그러네요. 덜 됐다고 봐야죠. 말씀하신 걸 지금 듣고 보니까 예, 진짜. 그렇죠. 오. 이게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이 조금 글로스한 느낌이 살짝 더 있었으면은 좀 더 뼈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텍사스. 바뀌었죠. 텍스스의 목록을 못 찾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그룹이 뼈는 따로 있구나. 뼈, 동 이거 한국말로 적어놨어요. 이거. 네. 예. 이렇게 재질이 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네. 여기 들어가 보면은 엄청 심플하게 돼 있어요. 저는 베이스 재질. 네, 네, 네. 이게 러프니스잖아요. 네. 살짝 빛내는 딱. 예, 살짝 음. 빛내면은 조금 더 느낌이 오, 좋아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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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게 오. 조금 더 뼈 같이 변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음. 지금도 만족스럽진 않지만 네. 네네네. 계속 재질이 자기가 본 거랑 맞을 정도로 수정해 주면 돼요. 이거는 그냥 정확한 재질의 값을 알면은 제가 편한데 예, 그 감으로 찾아 나가는 과정이죠 지금은. 예. 근데 뭐 실제 어떤 물질들도 뼈라고 하더라도 네. 어디에 놓여 있느냐, 뭐 네, 시간이 그렇죠. 얼마나 지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거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 느낌이 나올 때까지 저렇게 조절을 스크롤을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네. 거네요. 어쨌든 뭐 그 본인이 원하는 거를 빨리 파악을 하려면 그 재질의 속성을 속속들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네.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예제에 대해서 보여주실 거는 요게 더 있는데 네. 지겨워서 너무 좋은데요? 좀 더 네. 좀 더 뭐 지식을 퍼주시죠. 자, 지금 머리 헤어 장식에 네, 저걸 투구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지금은 허리띠 쪽이고요. 아 그만합시다 이거. 네. 어쨌든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예제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런 재질, 뭐 예를 들어 신현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느낌, 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저 툴에서 이렇게 스크롤을 조정해 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그 느낌을 찾아가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느낌을 미리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재질의 어떤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스크롤을 만지면서도 아 이게 그렇지 이게 실제 이런 느낌이지라는 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딱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 넘어가시기 전에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 아쉬운 건 작업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고 네. 좀 더 알려줬으면 하는 네, 부분이 네, 있어가지고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패브릭에 이 문양이랑 네. 그리고 안에 있는 이 속성 아, 값들이 있는데 좀 이거는 조금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되게 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네. 여기 문양이 내부에 있는 텍스처를 이용을 해서 정말 딱 필요하게 예쁘게 싹 들어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팁으로 좀 공개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알파 네네네. 거기에도 쓰고 있던데요? 에도. 네. 저 문양을 네. 어쨌든 네. 알파 모든 값. 게임에는 서브스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하지만 모든 게임에 얘기는- 서브스탄스를 씁니다. 이것도 똑같이 작업 방식이 밑에 깔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아. 반투명이 얼마냐, 네네네. 러프니스가 얼마냐, 메탈릭은 0으로 했죠. 메탈릭이 네, 네. 얼마냐, 베이스 컬러는 뭐냐. 네. 이것만 결정한 게 기본입니다. 다. 그럼 그걸 결정해놓고 이렇게 조절하면서 야 멋있는데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 그러면 자료 조사 때 저 밑에 쳐는 요런 거를 해봐야겠다 해서 찾아서 서칭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넣을 때는 이미 머릿속에 계산은 끝나신 거네요. 네네. 아. 그렇죠. 자 보시면 이건 뭐 원래 대부분 게임 회사들은 네. 이 알파 무늬도 직접 만들어 쓸 때가 많아요. 네. 예. 네네네. 고유적인 걸 좀 쓰고 그렇죠. 싶어 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선은 있는 걸로 했습니다. 하는데 보면은 우선 이렇게 할게요. 오. 그냥 이 재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무늬가 있잖아요. 네. 이 재질인 거예요, 그냥. 이 재질을 네. 마스크로 그 위에 어떻게 입혔냐에 어. 따라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똑같은 문양이라도 지금 문양마다 이렇게 조금 뭐 해지거나 그런 부분이 다 달라요. 네. 내가 하다 보니 된 거라서 농하고. 이건 노하우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 문양 같은 경우는 텍스처에 존재하고 있죠. 예. 네. 그래가지고 아마도 그렇죠. 여기에서 패브릭으로 검색을 하면 텍스처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이 서페 보이죠? 같은 경우는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면 더 좋은 퀄리티 혹은 좀 더 쉽게 작업 이런 부분이 더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 예시로든 저 문양 말고 다른 문양을 하면 또 이게 바로 바로 또 이제 바꿔볼까요? 바꾸는- 네네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이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마스크를 바꾸는 겁니다. 아. 네. 신기하다. 간단하죠? 네. 하나 더 바꿔볼까요? 네. 짠! 아, 아유, 쉽게 바뀌죠? 네. 이게 밑바탕에 아까 그 어떤 재질의 표면 같은 건 이미 다 깔아놓은 상태니까 네, 문양만 갖다 놓으면 어차피 색깔이나 이런 것도 이미 다 입력을 해놓으신 그렇죠. 거고. 문양 재질도 그냥 딱 해놓은 거에서 마스크만 올리니까 저 마스크 모양대로로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양의 재질 값도 자기가 잘 생각을 해야죠. 모든 건 재질이다. 네. 마스크와 재질.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다 응용하면서 쉽겠죠. 그러니까 저 재질은 투명하지 않다기 네. 때문에 쟤들만 안 투명한 거고. 네. 네네. 재질의 아이덴티티 딱 정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예제는 여기까지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네. 지금부터는 어쨌든 이제 게임 회사에 계시잖아요. 예. 게임 회사에 계시니까 이런 어떤 류의 캐릭터들도 있지만 네. NC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그 게임들이 워낙에 또 다양하니까 네. 다양한 유형의 이제 게임들이 존재를 할 거고 그 게임 유형들에도 분명히 요런 류의 캐릭터만 또 쓰이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분명히 다양한 게임에도 다양한 서페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어떤 게임에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노하우가 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게임이 PBR을 쓰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PBR을 쓰지 않는데 네. PBR이 안 쓰는 게임에서도 네. PBR 페인터를 씁니다. PBR을 안 쓰는 게임인데 왜 PBR을 쓰는 거죠?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뭐 PBR을 안 쓰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네. 우선은 실제 눈으로 딱 보게 되면은 네. 그 머테리얼 상태인 PBR 상태가 이미 저희가 뭐 덩어리를 칠하거나 빛과 그림자를 칠하잖아요. 네. 그림을 할 때도 네.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 부분만 차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럼 어쨌든 그 부분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작업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블린을 제가 만들고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아, 네, 만들고 롤- 있었는데 롤도 하셨구나. 롤요? 안 해요. 아, 이블린 그냥 그 기회가 좋아서. 그래요? 아, 티어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PBR 없이 컬러만 딱 음. 있는 상태로 네. 본 거예요. 네네. 아무 양감이 없잖아요. 네. 네네네. 그렇죠. 양감을 넣어주려면은 네. 베이스 컬러만 쓰는 게임에 양감을 넣어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림자를 그려줘야겠죠. 그렇죠. 네. 그림자 그리는 거는 뭐 옛날에는 실력 좋은 사람들은 잘 그렸죠. 근데 이 서브스텐스가 실력 격차를 확 줄인다는 게 네. 그림자도 빛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줘 버리니까 양감을. 예전에는 저런 어떤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 진짜 그럴싸한 저런 그림자 효과도 넣고 했는데 네, 그렇죠. 다 지금은 그렸죠. 아니 뭐 그냥 정말 쉽게 약간 어쨌든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퀄리티의 상향. 그러네요. 네, 상향 평준화 되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상향 와. 평준화가 그래서 야, 네. 화면을 뽑아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이런 캐릭터는 PBR이 적용되지 않은 게임에서도 활용이 되는데 저렇게 뭐 그림자 효과를 넣기 위해서 이제 PBR 기능을 활용한다. 예,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네. PBR 게임에서도 음. 이게 그 쉐이더 모델에 따라서 네. 조금 그 라이트가 강하지 않거나 좀 마음에 안 드는 라이트를 받을 때가 있어요. 렌더링 화면을. 네, 네. 예. 그래서 강제적으로 살짝 명암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할 때도 음. 이걸 많이 씁니다. 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PBR 게임에서도 어느 정도는 명암이 들어가게 베이크 네. 라이트를 네. 넣어서 쓰는 것 같은데 네. 얘가 그냥 텍처만 네. 덮여 있는 네, 상태인데 네. 네. 이게 또 마찬가지로 넣는데 네. 아주 좀 작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과물은 뭐 보시면은 어색하지 않거든요. 오. 참. 그죠? 이걸 이렇게 돌려도 어색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그게 들어가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저기 뭐 가슴, 어깨, 뭐 쇄골 뭐 이런 데에 저 지금 얼굴만 네. 들어갔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저기에 있는 라이트. 아니 이거는 PBR인데 네. PBR은 PBR인데 네. 그 개량된 그러니까 라이트가 네. 선명하지 않는 그런 환경의 게임들도 간혹 있습니다 보면. 네. 예. 그럴 때 이렇게 보면은 몸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그냥 좀 밋밋하게 보이는데 그러네. 네, 네, 네. 좀 얼굴은 다르네요. 뭔가 좀 잘렸구나. 네. 선명도가 확 올라오는 네, 네, 느낌이 네. 들죠. 네, 네. 예, 예. 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필터 쪽에 들어있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필터, 생성기 음. 이 두 개 돈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다 써보세요 그냥. 기본으로 제공되는 그런 예, 필터. 재밌는 기능이 엄청 많습니다. 네. 이 베이크 라이트가 여기 있죠. 네. 봐봐요. 명암이 오. 됐죠. 네. 그림자가 생겼죠. 네, 네, 볼까요? 오. 아무튼 이게 베이스 컬러만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네. 그러네요. 명암이 잡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베이크 라이트뿐만이 아니라 진짜 많은 필터 기능들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다 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나씩 다 눌러보고 이건 무슨 기능이고 이건 무슨 기능이고. 네. 저런 어떤 필터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여지는 것 어떤 작품의 퀄리티가 달라지니까
역시나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저런 다양한 필터들을 적용해 보면서 네. 맞춰가야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PBR 기반의 그런 게임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런 라이팅 효과, 그림자 효과를 넣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훨씬 더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뭐 추가 첨언 드리면은 이 베이클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블렌드 옵션을 패스스루로 하면은 아래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뭐 그 무채색으로 보고 네. 싶다면은 네. 노말로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패스스루로 놓게 되면 아래에 작업했던 거를 그대로 베이스 컬러 다 받아들여서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패스스루로 지금 변경을 했었죠. 저런 옵션들이 숨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야, 그러면은 시간 단축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뭐 만약에 여기 하나 이거 만들고 이걸 만들 때 똑같이 할 필요 없이 저거 딱 패스스루 그걸 쓰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밑에 있는 걸 그대로 끌어올려서 그걸로 아. 수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시간에서는 단축이 될 수밖에 없네요, 진짜. 예. 예전에는 이거 베이크 라이트닝 기능도 지금 업데이트된 지 한 3, 4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네. 옛날에는 정말 이거를 스샷 찍어서 썼었어요. 나 예전에, 그런 적 예, 있어요. 이거 기능이 후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딱 요것만 가져다가 네. 저거를 스샷을 찍어서 정말 썼었습니다. 얘를 이렇게 해서 얘를 가져가서 썼었어요. 네. 포토샵에서 갖다 붙이기도 했었었는데 네. 아예 편의 기능으로 이제 탑재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예제를 통해서 박시현님의 작업 노하우를 좀 살펴봤는데 어쨌든 작업하시면서 네. 나는 이거는 반드시 쓴다.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죠. 그런 것들 몇 개 좀 소개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때까지 한 번도 그 섭스에 네. 마스크를 생성할 때 네. 얘는 어디든 거의 다 쓰는 것 같아요. 메탈 엣지웨어. 오. 이거 음. 너무 잘 만든 마스크예요. 이거 그렇지 않나요? 네, 저도 되게 좋아하고요. 예. 여기서 좀 더 어드밴스한 팁을 드리면은 지금 이 메탈 엣지 같은 경우도 맨 아래쪽에 내려보게 되면 커스텀 그런지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런지맨만 바꿔도 굉장히 퀄리티가 확 달라져요. 맞아요. 나중에 이거 확 해서 여기 보여줘야겠다. 펄스 이게 있다, 하게 이게 있다. 되면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오. 네, 이게 예. 메탈 엣지어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전혀 다른 기능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솔직히 이 까진 표현할 때는 네. 뭐 메탈이든 플라스틱이든 그런지만 바꿔가면서 네. 거의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까진 표현에는 거의 최강 마스크 그 생성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해진 느낌을 주는 예, 네,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네. 해지고 까지고 뭐 네, 이런 네, 것들 네. 표현할 때 네, 네. 이걸로 조정을 네, 정도를 조절하고 예, 메탈 엣지 웨어라는 거를 네. 자주 사용하신다. 뭐 그런지도 좀 줄여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죠? 네. 그 정도의 수준은 또 이제 본인이 맞춰가면서 예, 네. 맞춰가면서 이거 뭐 그냥 슬라이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네, 보시면 아주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슬라이드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게 PBR이니까요. 네. 네, 저것 때문에 서페를 다르게 사용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또 다른 기능 또 있을까요? 뭐 없으시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 되고요. 기본 재질을 공부해야 돼. 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일단은 기본 재질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이 서페를 다루면서도 네, 그럴싸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 오늘의 제일 큰 노하우는 그건 것 같습니다. 네. 서페도 서페인데 이 실제 사물에 대해서 탐구를 더 많이 해라라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어떤 툴을 할 때도 막 화려한 그거보다 항상 그러잖아요. 기본을 중시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요. 기본을 중시해야 합니다. 근데 서페는 더 그게 더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네. 기본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럴싸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